여러분, 딱 하나만 먼저 여쭤볼게요. 양현빈이 공주아에게 싫어서요. 다른 남자한테 그렇게 웃어줄 거 생각하니까 못 참겠어서라고 말했을 때 공주아는 그 자리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리고 그 고백을 들은 공주아가 구아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속이 다 시원하게 풀리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 드라마의 핵심만 콕 짚어드리는 채널 다음의 한방입니다. 오늘도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 구아 예상 줄거리 아주 꼼꼼하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텐데요. 저희 채널 처음 오신 분들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드라마를 처음부터 다시 보신 것처럼 내용이 한눈에 쏙 들어오실 겁니다. 기존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늘 분석은 정말 두고두고 얘기하실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8화가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가슴이 쿵 내려앉으셨을 것 같습니다. 양현빈이 공주아에게 싫어서요라고 말하던 그 장면, 그 짧은 두 글자가 얼마나 큰 울림이었는지 아마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동적인 고백이 구아에서는 아주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랑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집안과 집안, 과거와 현재, 그리고 숨겨진 비밀들이 얽히고 설키는 훨씬 더 깊은 이야기로 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럼 지금 바로 구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화의 첫 장면은 공주아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공주아는 퇴근 후 혼자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발걸음을 멈춰섭니다. 아까 순대 곱창집 앞에서 양현빈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자꾸만 맴돌거든요. 싫어서요. 다른 남자한테 그렇게 웃어줄 거 생각하니까 못 참겠어서. 공주아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무서워해야 할지 그 경계 어딘가에서 공주아는 지금 아슬아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공주아는 소파에 앉은 채로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양현빈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 석자가 왜 이렇게 가슴속 깊은 곳에 걸리는 건지 공주아 자신도 이제는 모르는 척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공주아의 어머니 한성민은 그날 저녁 늦게 귀가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병원 일을 하면서 방송 활동까지 병행하고 있는 한성민은 요즘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마침 이날은 방송국에서 대학 선배 송재근과 미팅이 있었습니다. 한성미를 방송계로 이끈 장본인인 송재근은 이번에도 한성미에게 새로운 프로그램 제안을 들고 나왔는데요. 그 내용인즉슨 태안그룹 측에서 진행 중인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 FG 고급라인의 광고 모델 제안이었습니다. 한성미를 FG 고급라인 모델로 거론한 사람은 다름 아닌 태안그룹 전략기획본부 부사장 황보혜수였는데요. 공주아의 어머니가 바로 그 제안의 당사자라는 사실은 아직 회사 내에서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한성미는 송재근의 제안을 듣고 잠깐 생각에 잠깁니다. 의사 면허까지 있는 사람이 패션 광고 모델이라는 게 영 어색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딸 공주아가 그 회사에서 의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방송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것도 따지고 보면 송재근이 열어준 문을 통해서였습니다. 한성민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그냥 생각해 볼게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를 일어섭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성미가 거실에서 딸 공주아와 마주치는 순간 두 사람은 잠깐 서로의 눈을 바라봅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서로 먼저 꺼내지 못하는 그 어색한 침묵이 흘러갑니다. 공주아 어머니 한성미와 딸 공주아, 이 모녀 사이에는 표면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작은 균열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의 시작은 사실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주아가 의대 대신 디자인의 길을 선택한 것 때문이었는데요. 한성민은 딸이 의사가 되길 바랐지만 공주아는 디자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한가운데에는 어릴 적 공주아가 만들어준 손수건 하나가 있었고 그 손수건이 훗날 양현빈의 가슴속에서 공주아를 디자이너로 살도록 세상을 열어준 계기가 됐다는 건 앞서 8화에서 우리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성민은 아직도 딸이 의사의 길을 포기한 것에 대해 마음 한켠에 아쉬움을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온정시장 쪽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공주와의 친할머니이자 늘선 한약국 약사인 나선애는 아침부터 약국 문을 활짝 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선애는 30년 전 남편 공기철에게 버림받은 아픔을 딛고 혼자서 집안을 꾸려온 이 집안의 진짜 어른입니다. 며느리 한성미가 병원 일과 방송을 병행하느라 워낙 바쁘다 보니 손녀 공주아와 손자 공우제를 챙기는 건 사실상 나선애의 몫이었는데요. 나선애는 그 모든 것을 자기 일처럼 당연하게 해왔습니다. 녀 공주아와 손자 공우제를 챙기는 겉보기엔 너무나 강하고 당당한 파워 슈퍼우먼 같지만 아무도 없는 약국 한켠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볼 때의 나선애의 눈빛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날 아침 나선애의 약국에 공우제가 들어섭니다. 공주아의 남동생이자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 국가고시에 2년 연속 낙방 중인 공우제는 오늘도 할머니 나선애의 늘선 한약국과 아버지 공정한 원장의 공명정대한 의원을 오가며 일손을 돕는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타고난 박애주의자의 누구에게나 상냥한 공우제는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할머니 오늘도 혈색 좋으시다면서 나선애 주변을 환하게 밝혀놓습니다. 나선애는 그런 손자를 보면서 이놈아 그 입이 그 입이야. 국가고시 공부나 열심히 해라고 타박하면서도 입가에는 웃음이 번집니다. 공우제는 약국 한켠에서 잠깐 할머니 나선의 눈치를 살피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작은아버지 공대한 얘기입니다. 숙모 이희경이 이사할 집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아들고 바람난 애인과 함께 도망간 사실이 아직도 나선애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공우제는 작은아버지 공대한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재활치료사로 출근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며칠째 고민하던 공우제는 결국 오늘도 그냥 할머니 삼촌이 요즘 좀 힘든 것 같던데 한번 챙겨주세요라는 말 한마디만 하고 그 이상은 꺼내지 못합니다. 나선애는 그 말을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이 집안을 지켜온 나선애의 눈에는 이미 공대한의 얼굴에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이 보였거든요. 나선애는 손자 공우제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할머니 눈엔 다 보여. 공명정대한 의원에서는 공대한이 오늘도 묵묵히 환자들의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공주아의 작은아버지이자 공정한 원장의 남동생인 공대한은 아내 이희경이 떠난 뒤로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출근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전쟁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환자의 팔을 붙잡고 재활 동작을 돕다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공대한의 눈빛이 요즘 들어 부쩍 흐릿해졌습니다. 이사갈 집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아들고 애인 남자와 함께 사라져버린 이희경. 그 배신이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었습니다. 공대한이 힘든 건 단순히 아내를 잃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자책감,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다는 자존심, 그리고 미용실 직원으로 일하면서 자기 곁을 지켜줄 것 같았던 이희경이 결국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엉켜서 공대한을 안으로만 무너지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공명정대한 의원의 베테랑 간호조무사 오진아는 그런 공대한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온정 토박이 1급 정보통으로 이 병원 살림부터 환자 히스토리까지 꿰고 있는 오진아가 보기에 공대한이 겪고 있는 고통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진아는 공대한 옆에서 조용히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다는 걸 오진아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간 양씨 집안에서는 새로운 파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차세리의 소개팅 계획 때문이었는데요. 양현빈의 새어머니이자 양씨 집안의 실세인 차세리는 황 의원 부부와 골프 라운딩을 통해 관계를 돈독히 해서 황 의원의 막내딸을 양현빈과 연결하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미인 대회 출신으로 재혼남 양동익에게 직접 다가가 결혼에 성공한 차세리는 남편의 결핍과 상처를 보듬어주는 내조의 달인답게 집안의 모든 일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양선출의 신임을 얻어 집안 재산 관리까지 맡고 있는 차세리이다 보니 아들 양현빈의 결혼 문제에도 아무래도 손을 뻗게 되는 거였습니다. 차세리는 오늘도 시아버지 양선출에게 자연스럽게 계획을 보고합니다. 양지발은 한 의원의 원로 한의사이자 양동익의 아버지
양현빈의 할아버지인 양선출은 겉으로는 가부장적이고 표현에 서툰 어른이지만 새며느리 차세리에게만큼은 유독 마음을 열고 의지하는 편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의 고집과 권위 때문에 아내 구인옥을 떠나보내야 했던 죄책감을 가슴속에 묻고 살아온 양선출에겐 차세리는 어쩌면 그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양선출은 차세리의 보고를 들으면서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라며 흐뭇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당사자인 양현빈에게는 이 소개팅 계획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양현빈의 마음은 이미 공주아에게 기울어진 지 오래였고 어제 저녁 순대 곱창집 앞에서 싫어서요라고 말해버린 이후로는 그 마음을 숨길 여지조차 없어졌습니다. 출근길에 차에 오른 양현빈은 창밖을 바라보면서 어젯밤 장면을 떠올립니다. 공주아가 자신의 고백을 듣고 순간 굳어버렸다가 그 눈가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던 그 찰나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양현빈은 혼자서 피식 웃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훤히 드러나 버린 게 창피한 건지 후련한 건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태안그룹에 도착한 양현빈은 엘리베이터에서 공주아와 마주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젯밤의 공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채로 짧은 침묵이 흐릅니다. 먼저 입을 여는 건 공주아입니다. 어젯밤 말씀 잊어버리세요. 양현빈은 그 말에 잠깐 표정이 굳어졌다가 이내 조용히 웃으면서 말합니다. 저는 못 잊겠는데요. 공주아는 아무 말도 못하고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순간 황급히 내려버립니다. 양현빈은 닫히는 문 사이로 공주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잊어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떨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공주아가 자기 자리에 앉자마자 동료 박준혁이 슬쩍 다가옵니다. 태안그룹 패션 디자이너로 공주아의 오랜 남사친인 박준혁은 공주아의 표정만 봐도 뭔가 달라졌다는 걸 직감합니다. 박준혁은 원래 치밀하고 냉철한 현실주의자이지만 공주아 앞에서는 솔직하고 장난기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편이거든요. 야, 너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공주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손사래를 치지만 박준혁은 그 말을 믿지 않는 눈빛으로 잠시 공주아를 바라보다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공주아를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성장의 존재로 여기는 박준혁이기에 친구가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안고 있을 때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드라마에서 점점 중요한 축이 되어가고 있는 한성미와 FG 모델 제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안그룹 전략기획본부 부사장 황보혜수는 오늘 공주아를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운을 띄웁니다. 공 디자이너 혹시 어머님 한성미 박사님이 FG 고급라인 광고 제안에 관심이 있으실지 여쭤봐 드릴 수 있을까요? 공주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복잡해집니다. 황보혜수 부사장이 어머니 한성미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큰 문제는 어머니가 딸이 의사 대신 디자이너를 선택한 것을 아직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주아는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아마 거절하실 것 같아요. 저 디자인하는 거 아직도 탐탁지 않아 하셔서요. 황보혜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뭔가를 생각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냉철한 리더이지만 공주아 앞에서는 유독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황보혜수였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드려 봐도 될까요? 공주아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지만 자리를 나서면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어머니 한성미가 딸이 일하는 회사의 광고에 얼굴을 내미는 상황이 현실이 된다면 그게 어머니와 자신 사이의 거리를 좁혀줄지 아니면 더 벌려놓을지 공주아로서는 도저히 예측이 되지 않았거든요. 한편 온정시장 쪽에서는 양동익이 조용하지만 무서운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양지바른 한의원 원장인 양동익은 상인회장 선거에서 공정한 원장에게 딱 1표 차로 패배한 뒤로 겉으로는 평온한 척 진료를 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그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한성미를 짝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사랑도 없는 결혼을 했다가 이혼까지 한 양동익에겐 공씨 집안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오래된 한이 맺힌 곳이었거든요. 구화에서 양동익은 주변 상인들에게 뿌려놓은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조용히 확인하면서 다음 행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론의 파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공명정대한 의원 쪽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양동숙이 그 전달자였는데요. 양동익의 여동생이면서도 공명정대한 의원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양동숙은 이 드라마에서 정말 독특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죠. 오빠 양동익이 공정한 원장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시장에 퍼뜨리고 있다는 걸 감지한 양동숙은 마음이 복잡합니다. 오빠의 행동을 막아야 할 것 같으면서도 그러기에는 자신과 아들 민지후의 처지가 너무 불안합니다. 남편 민용길이 차세리의 렌털 명품을 맡아놓고 통장 돈까지 들고 잠적해버린 후로 양동숙 모자는 시아버지 양선출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처지거든요. 오빠한테 밉보이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두려움과 공씨 집안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양동숙의 가슴속에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중학생인 민지우는 그런 어머니 양동숙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또래보다 훨씬 일찍 철이 들어 속이 깊고 어른스러운 민지우는 어머니가 아침마다 얼마나 힘겹게 하루를 시작하는지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줍니다. 오히려 엄마 오늘도 화이팅이라고 먼저 손을 흔들어주는 민지우를 볼 때마다 양동숙은 이 아이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집니다. 9화의 중반 가장 중요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 정말 집중해서 봐주세요. 공주아가 퇴근 후 늘선 한약국에 들러 할머니 나선애를 찾아갑니다. 공주아에게 나선애 할머니는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어떤 말도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어른입니다. 공주아가 약국 문을 밀고 들어서자 나선애는 마치 손녀가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차를 2잔 미리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공주아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할머니, 좋아하면 안 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선애는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손녀를 바라봅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선애의 눈빛이 잠깐 흔들립니다. 30년 전 남편 공기철이 구인옷과 가출해버렸을 때 나선애도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했을 테니까요. 나선애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주아야. 좋아하는 마음은 허락을 받아서 생기는 게 아니야.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공주아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나선애가 막 그 말을 마쳤을 때 약국 앞 골목에서 낯익은 뒷모습 하나가 지나갑니다. 나선애의 눈이 그 뒷모습을 쫓습니다. 30년 전 사라진 남편 공기철을 닮은 사람이었거든요. 나선애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날 것처럼 몸이 굳어졌다가 이내 천천히 다시 앉습니다. 공주아가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바라보지만 나선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차를 한 모금 더 마십니다. 그 짧은 순간 나선애의 눈에서 뭔가 오래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는 그리움인지 공주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장면이 9화의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입니다. 늘선 한약국을 나온 공주아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양현빈으로부터 문자를 받습니다. 잊어버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하고 싶은 말이 더 생겼어요. 내일 저녁 시간 있으세요? 공주아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 동안 손에 휴대폰을 쥔 채 서 있습니다. 거절해야 할 이유 10가지가 머릿속에 줄줄이 떠오르는데 이상하게도 손가락은 자꾸 내라고 답장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결국 공주아는 내일은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답장을 보내고는 휴대폰을 가방 속에 집어넣습니다. 양현빈은 그 답장을 받고 살짝 미소를 짓습니다. 거절이 아니라는 것 양현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저녁 양현빈에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양현빈의 새어머니 차세리가 직접 양현빈의 방문을 두드린 겁니다. 차세리는 황 의원 부부와의 골프 라운딩 일정을 양현빈에게 알리면서 자연스럽게 황 의원의 딸 이야기를 꺼냅니다. 현빈아, 황 의원 부부가 막내딸을 이번에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사람이 아주 단정하고 집안도 좋대. 양현빈은 차세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차세리는 잠깐 양현빈을 바라보다가 그래, 바쁜 건 알지. 그냥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쁠 것 없잖아라고 부드럽게 말하면서 물러납니다.
방 안에 혼자 남은 양현빈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새어머니 차세리는 겉으로는 다정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지만 어떤 순간에는 차세리의 속마음이 잘 읽히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양동익의 결핍과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집안 실세가 된 차세리, 그 차세리가 지금 자신의 연애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는 건지 양현빈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구와의 또 다른 긴장감은 공주와의 남동생 공우제와 양은빈 라인에서도 만들어집니다. 양현빈의 여동생이자 자칭 인플루언서, 실상은 백수인 양은빈이 공우제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8화에서 커플티까지 맞춘 장면이 나왔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양은빈의 일방적인 감정이 앞서 나간 것입니다. 공우제는 그 상황이 좀 당혹스러우면서도 양은빈이라는 사람 자체가 나쁘지 않아서 딱 잘라 거절도 못하는 어중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의대 졸업 후 국가고시를 2번이나 낙방한 공우제로서는 지금 연애를 생각할 처지가 아니라는 현실적인 무게감도 있었고요. 9화에서 공우제와 양은빈이 우연히 온정시장 근처에서 마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양은빈이 반가움에 오빠 하고 달려오고 공우제는 머쓱하게 웃으면서 맞이합니다. 두 사람이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양은빈이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묻습니다. 오빠는 우리 오빠 공주와 누나 좋아하는 거 알았어? 공우제는 순간 눈이 동그래집니다. 누가? 양현빈 이사님이? 양은빈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근데 어른들이 알면 진짜 난리 나잖아. 공우제는 잠깐 말이 없어집니다. 누나 공주아가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다는 걸 느끼긴 했는데 그게 양현빈 때문이었다는 건 미처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공우제의 얼굴이 복잡해집니다. 박애주의자의 누구에게나 상냥한 공우제이지만 집안 어른들이 두 집안 관계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바로 이 시점에서 9화의 두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찾아옵니다. 공우제가 카페를 나와 공명정대한 의원 쪽으로 걸어가던 중 온정파출소에 새로 부임한 신입 순경 정기범과 마주칩니다. 어수룩한 인상의 순한 성격이지만 매사에 성실하고 진지한 정기범은 공우제를 보자마자 잠깐 멈칫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혹시 공우제 씨죠? 공우제는 네, 그런데요 하고 답합니다. 정기범은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짧게 말합니다. 아, 그냥 확인차요. 그리고 지나쳐갑니다. 공우제는 그 짧은 만남 이후 왠지 모를 찜찜한 기분을 떨치지 못합니다. 도대체 파출소 순경이 자신의 이름을 왜 알고 있는 건지, 그게 민용길 삼촌 사건과 연결된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인지 공우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온정파출소에서는 소장 김춘현 경감이 정기범에게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아직 이 두 사람이 어떤 연결고리를 추적하고 있는 건지는 9화에서 완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기범이 공우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앞으로 이 드라마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9화의 마지막 장면 이전 한성미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황보혜수 부사장입니다. 황보혜수는 정중하게 FG 고급라인 모델 제안을 직접 한성미에게 전달합니다. 한성미는 전화를 받으면서 잠깐 말이 없어집니다. 방송을 통해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한성미를 모델로 삼겠다는 제안 자체는 사실 솔깃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브랜드가 딸 공주아가 일하는 회사와 연결된 곳이라는 사실이 한성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성미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 밤 공정한 원장은 아내 한성미의 얼굴에서 뭔가를 읽습니다. 공명정대한 의원 원장으로 온정시장 상인회장 선거에서 딱 1표 차로 당선된 공정한 원장은 사실 요즘 양동익이 퍼뜨리는 불쾌한 여론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거기다 아내 한성미가 또 무언가를 속으로만 사귀고 있다는 느낌까지 드니 공정한 원장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당신 요즘 뭔가 있지? 한성미는 잠깐 남편을 바라보다가 별거 아니야 라고 짧게 대답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없는 밤이 흐릅니다. 그리고 9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밤이 깊어진 시간 양현빈이 공주아에게서 문자를 받습니다. 내일 저녁 괜찮아요. 양현빈은 그 문자를 보고 잠깐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양현빈의 방 창문 너머로 아버지 양동익의 서재에 불이 켜지는 게 보입니다. 이 시간에 서재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는 양동익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데요.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오래된 서류 봉투처럼 보입니다. 양현빈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아까 차세리의 방문과 소개팅 이야기가 다시 떠오릅니다. 뭔가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정확히 무엇인지는 잡히지 않는 그 불안한 감각이 양현빈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구화는 그 물음표를 잔뜩 남긴 채 조용히 막을 내립니다. 자, 오늘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 구화 예상 줄거리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공주아와 양현빈의 사랑이 내일 저녁 괜찮아요. 그 짧은 문자 한 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양동익의 서재에 켜진 불빛 하나가 그 설렘을 순식간에 불안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차세리의 소개팅 계획, 나선의 할머니의 흔들린 눈빛, 정기범과 공우재의 의미심장한 짧은 만남까지 구화는 한 방 한 방이 심상치 않은 복선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0화에서는 양현빈과 공주와의 저녁 약속이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양동익이 그 오래된 서류 봉투를 왜 꺼내고 있는 건지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는 볼수록 빠져드는 게 단순한 두 집안의 싸움이 아니라 그 싸움 안에 사랑이 있고 오래된 한이 있고 그 모든 것을 버텨온 사람들의 진짜 삶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선의 할머니처럼 30년을 혼자 버텨온 어른도 있고 공대한 삼촌처럼 아무 말 못하고 무너져가는 사람도 있고 공우재처럼 웃으면서 짐을 지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인물들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 누르시면 10화 예상 줄거리가 올라오는 즉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음의 한방 채널은 여러분들보다 한 발 앞서 드라마 이야기를 풀어드리는 채널이거든요. 놓치시면 정말 손해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예상도 꼭 남겨주세요. 양동익의 서류 봉투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공주아와 양현빈의 저녁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나선의 할머니가 골목에서 본 그 뒷모습의 정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의 추리와 예상이 댓글로 가득 찰수록 저도 더 열심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에 또 한방, 다음에 한방에서 만나요.